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섭입니다. 2학년 신학기 시작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게 될 과목은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느끼고 압박감도 좀 많을 거예요. 그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이번 1학기에 진행되는 제 강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1학기에 어떤 단원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수학원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물론 어느 학교에 따라서는 확통을 나가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에 따라서는 기백을 나가는 학교도 있을 건데 주가 되는 거는 어찌됐든 수학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학원은 총 크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삼각함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많이 나간다 싶은 학교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나가야 될 거다. 그리고 기말고사부터는 여기 있는 수열이 포함된 부분을 나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수열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지수 로그와도 연관이 돼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하면서 지수 로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안내해 드릴 거는 각 학교별 특징을 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각 학교별 특징을 파악을 해서 내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기 편하라고 우선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영동일 고등학교인데요. 영동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 대해서 18문항, 서술형 6문항에서 배점이 약 70과 30으로 나눠지는데 이 문제수는 조금 더 조절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서술형에서 킬러 문항이 한 2개 정도 출제가 된다. 많게는 3개 정도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객관식은 맞춰서 서술형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교과과정 외의 개념도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작년 영동일에서도 교과과정이 아닌 부분도 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과과정 아닌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터무니없는 과정이 나오진 않고요. 수업 시간에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의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서술형 채점이 좀 까다롭습니다. 요거까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잠신고등학교입니다. 잠신고등학교는 객관식 18개, 서술형 4개 정도, 한 22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객관식 100점은 70, 그 다음에 서술형 100점은 30점 정도 됩니다. 요것도 문제수가 약간 한두 문제 정도 조정이 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기출됩니다. 그게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 변형이 2학년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월 고3 수능 3월 모의고사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수능 기출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아서는 이제 프린트를 좀 많이 줬었는데요. 프린트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모르겠어요. 만약 학교에서 프린트를 준다면 그거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푸는 이유,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서술형 채점가 좀 까다롭고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높습니다. 시험 시간이 60분이긴 하지만 그 60분이 체감상 다른 학교 50분보다 50분보다 짧다고 느낄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정신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16개, 단답형 3개, 서술형 3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될 때도 있어요. 뭐 단답형 2개, 서술형 3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어느 학교든지 다 나오긴 하는데 정신 학교에서는 이제 중킬러급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흔히 문제집에서 보는 대표 문항 이런 것들 말고 거기에서도 난이도 상짜리 이런 문제들이 다수 좀 분포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부교재로 사용되는 올림포스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변형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교재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 수 있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하고 서술형에서 약 한 문제씩이 어렵게 나옵니다. 뭐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단답형에서도 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이라고 얘는 쉬운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약 2.4점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답형이 보통 1점이나 1.5점인데 2점이다 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명고인데요. 배명고는 객관식 12개, 서술형 5개 이렇게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이게 2학기 때로 넘어가니까 문제수가 좀 바뀌어서 22문항으로 좀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1학년 때랑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및 자체 모의고 자체 교재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체 교재가 실제로는 이제 프린트를 좀 많이 줘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는데 그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수가 좀 많이 적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22문제가 나올 때는 좀 많이 나온 편인데 보통 18개에서 20개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 때는 아니었는데요. 2학기 때로 넘어가니까 자체 제작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정도 급은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염두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풀이를, 그러니까 문제를 준비하면서 풀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라는 공통적인 문항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 라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제 교재랑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 구성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한 30분 정도는 추적 체크하고 숙제 확인하고 질의응답 받을 거고요. 100분 정도는 제가 수업을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예제를 풀이하고 개념 설명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50분 동안에는 유제 풀이하고 각자에 대해서 추가 질의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 시간을 왜 배정을 했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제를 당일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음날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했을 때 수업할 때는 알아들었던 문제, 이해됐던 문제가 다음날 하려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이들이 별표를 쳐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안 하니까. 그래서 바로 해서 그날 수업 부분에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제가 50분을 좀 할애를 할 거고요. 학생마다 그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정도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강의는 어디에다 중점을 좀 맞출 거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를 해석하고 그런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난이도가 높아져서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문제 풀이에 대한 풀이 비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런 문제는 저렇게 접근하는 게 편해 라는 식으로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풀이를 좀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많이 봐야 되겠죠. 아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서 직관적 이해를 좀 많이 도울 거예요. 수원이라는 과목이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수투라는 과목은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구체화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외워서 풀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높은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고 얘를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런 용어들 때문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해석해주고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교재 안내인데요. 교재는 총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중 교재는 아니고 마플에서 이제 학습 자료실에 있는 교재예요. 그런데 요걸 왜 굳이 좀 하느냐? 제 교재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고사 교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한 문제 연습도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교재를
사용을 하는 것 뿐이고요. 부교재 중에서도 이 내신 연계 문제가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 지금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학습 자료실에만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난이도도 좀 적당하고, 그 다음에 문제 수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부교재를 사용을 하고 이거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대비 교재는 어떤 거냐? 학교에서 기출되는 유형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학교라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면 더 좋겠죠. 왜? 우리 학교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다른 것을 참고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참고 문헌이 대부분 다른 학교 기출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2,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 2019년도 한 1,500개 정도 학교, 그 다음에 2020년도 한 1,200개 정도 학교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서 추출해서 만든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될 거, 난이도 높은 거, 변형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커리큘럼도 중요한데 우선은 한 학기를 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학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월에는 지수부터 삼각함수까지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3월 마지막 주 정도에서 또는 4월 첫째 주에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내신 대비 준비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매회 보게 될 거예요. 매회. 그러니까 월수금을 온다면 월수금, 화목토를 온다면 화목토에서 매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5월 달에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부터 수학적 기납법까지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거고, 6월 달에 마찬가지 내신 대비 준비 기간에 실전 테스트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요, 학교에서랑 똑같은 거의 문제수로 구성이 될 거고요. 서술형 배점도 마찬가지 하게 될 거고, 서술형에 대한 채점이나 첨삭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서술형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점이 됐으니까 다음에 문제를 풀이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첨삭 지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지? 우리 아이는 잘하고 있나?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그 주에 나간 단원이 어디인지 안내를 드릴 거고, 학생이 숙제를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퍼센테이지로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2주 단위로 진단평가를 실시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잘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이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접했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톡을 주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풀이를 녹화해서 다시 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바로바로 할 거고요. 주 1회 클리닉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요 클리닉은 학생들마다 약간 편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꾸준히 잘 해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못 해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제를 못 해오는 학생들은 이 클리닉 수업 시간에 숙제를 완료하는 데 목적을 둘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마무리하고 오답 정리를 하고 이런 쪽의 마무리가 주가 될 거고, 숙제를 다 해오고 오답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과제를 더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오답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첨삭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마다 차이가 지는 부분을 좀 메꿔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강좌 안내고요. 고등수학을 1학년 때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2학년 과정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선행 나가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아, 나는 포기할래. 정시로 볼래. 아, 나는 문과로 볼래.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수포라는 단어를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꼭 저를 만나서 이 수포라는 단어를 지울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